시장 상황에서 전기차 섹터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기차 주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는 이제 시간이 길어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갈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저점 때마다 그냥 조금씩 잡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 PER이 높기 때문에 바닥을 예측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지점보다 더 짧게 그냥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깊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 돈을 다 집어넣기보다는 분할해서 저점마다 사모으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알보말이 그렇죠. 네.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한 25%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진짜 마음 아팠어요. 네. 저는 강북 리튬 쪽이라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알보말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까. 괜찮죠. 네, 왜냐면 알보말도 주가가 실적이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추측을 해보자면 현금 흐름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과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강북 리튬도 이렇고 이제 알보말도 그렇고 빨리 투자해서 시장을 빨리 잡아먹겠다 이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안 맞게 과한 투자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서 약간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자체는 아주 나쁜 의미의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 주가가 별로잖아요. 맞아요. 별로였었죠. 네.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은 그냥 테슬라 그죠?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은 뭐야 그랬을 때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전기차 테슬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너무 그 투자를 한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 섹터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뭐 중국으로 치면 니오라던가 샤오퐁이라던가 리오토라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좀 저평가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전기차에 앞설 선두 브랜드는 어떤 걸까? 일단은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테슬라는 예. 이제 또 전기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FSD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저도 뭐 테슬라가 제일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통 전기차 투자하는 사람 치고 테슬라 섹터 안 갖고 다른 거 투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 하나 갖고 뭐 하나 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쇼트트랙 보면은 맨 앞에 나가는 선수가 1등 할 것처럼 보여요, 우선은. 그게 테슬라인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몰라요. 왜냐면 시간이 5년, 10년 더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뒤에서 확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쇼트트랙 보면 그런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등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을 찾는,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다크호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점유율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는 중국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점유율을 보면요. 2021년 전기차 점유율이 테슬라가 16%였고요. 폭스바겐이 10%, 상하이 자동차가 10%, 비아디가 9%, 현대 기아가 5%, 스텔란티스가 5%, 뭐 BMW 5%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하이랑 비아디가 10%, 9%로 전기차 시장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천하 3분지계 같아요. 우선은 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미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테슬라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폭스바겐이 테슬라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럽만 해도 정통 강자가 생겨날 것 같아요. 중국 쪽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만의 그 강자가 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계 업체가 장악을 하지 않을까.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회사,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회사,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회사 3개가 전세 글로벌 빅3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은 다 테슬라를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 시장에서만큼은 지역색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현대 기아가 장악을 하고 있고 인도에서 보면 타타나 뭐 마인드라가 또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테슬라가 다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게 보는 데가 중국이랑 인도인데요. 공통점이 다 내수가 강하다라는 거죠. 인구가 15억, 14억.
두 군데 합치면 30억입니다. 그 시장만 장악해도 글로벌 시장 먹을 필요 없다. 여기만 장악해도 된다. 장점이 저가 자동차를 잘 만들어요. 도저히 외국 글로벌사가 들어와서 그 가격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에서도 그랬었고 여기에 또 애국심 마케팅까지 들어가면은 테슬라가 뚫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 현지의 자동차 회사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전기차 시장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고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시장 중국 빼고 나머지 전 세계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중국 쪽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볼 수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100%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아마 중국 쪽은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유럽이 예전에는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요새 갑자기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됐어요. 아무래도 좀 유럽 쪽이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제일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시장보다는 중국 쪽 시장에 집중하는 업체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유율이 중요한데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이 13.2%, 중국이 13%, 미국이 4.4%거든요. 그 성장 속도만 봤을 때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재 속도 봐서는 중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만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침투율이라고 하죠. 네. 침투율. 새롭게 시작된 산업에서 침투율이 30%까지는 주가가 계속 고성장한다라는 그런 투자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 정도 침투율을 가지면은 이미 벌써 주가는 100%를 완성한 것처럼 벌써 선반영을 다 땡겨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우선 당장은 중국 시장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은 아직 시간이 더 여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급률 30%까지는 투자처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전기차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유리하죠. 네. 우선은 뭐 인건비 자체로도 그쵸.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인데 이 수급 때문에 지금 여러 회사들이 애를 먹었는데 그쪽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죠. 현지에서 조립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인데 지금 물류비가 엄청 나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판매해버리면은 그런 비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시장 자체를 해외 시장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자국 내 전기차 시장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 거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성장 속도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 전기차 주가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주가가 네. 안 좋아요. 우선 네. 안 좋아서 말하기 때문에 항상 네. 고민되는 게 안 네. 좋을 때는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내려갔을 때는 매수를 준비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잠시 지켜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지켜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에 좀 고점이었었는데 300위안에서 현재 245위안 거의 뭐 20%가량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전기차 시장 1위였었던 게 이제 테슬라였었거든요. 19.5%. 그리고 2위가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13%로 61만 대를 판매했는데 여기가 1년 만에 점유율이 10.6%에서 13%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강 미니라는 500만 원짜리 전기차가 있어요. 뭐 제 최저 엔트리가 500만 원인 거고 최고 엔트리는 900만 원까지 갑니다. 요건데 2인승 전기차. 전기차라는 거는 가성비, 효율 면에서 좋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량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관점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떨어진 이유들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이유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떨어진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예리하시네요. 정확하게 왜 알겠습니다. 떨어졌는지 이렇게 좋은데. 우선 전반적으로 그냥 세계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세계 증시가 안 좋은데 이 업종만 치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보통 그 분위기를 많이 탄다라 볼 수 있고요. 보통 이 전기차 자체들이 다 고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가 좀 꺾여가는 시점에서는 같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과 이익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게 되면은 분명히 다시 저렴하다라는 시각이 들어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인플레. 이게 가장 문제인 게 부품이라던가 뭐 이런 공급난으로 인해서 물류비라던가 이런 발생이 커지면서 도저히 이 가격대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애초에 이익도 되게 잘 안 나는 구조였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적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매출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적자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걸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관점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테슬라의 관점에서 갑자기 쿠팡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약간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중국 경기 침체가 가장 큰데요. 중국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가장 전기차에서는 중국이 제일 큰데 여기가 침체돼서 소비력이 줄어든다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매출과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서 악재가 여러 개가 좀 꼬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악재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인플레 문제는 해결이 제일 마지막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는 규모의 경제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공급난 같은 경우도 있는데 반도체 공급이 이제 원활해지기 시작하는 게 예상치로는 한 3분기 보고 있거든요. 3분기부터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해지고 물류비도 좀 다운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다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도 다시 경기 회복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3월 달에 그 중국에서 양회가 벌어져요. 3월 초에. 분명 이제 인프라를 터뜨릴 건데 어떤 인프라일지는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건설은 아닐 거다. 건설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민간 분양이 아니라 뭐 공공 임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터뜨릴 거라는 추측이 좀 강해요. 그런 태양광이라던가 이제 전기차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그 국가가 발전할 거를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준율 인하도 하고 있고 부양책도 발표하는 걸 봤을 때 보통 텀을 두고 회복이 되거든요. 한 올 초부터 했으니까 한 올 여름 내지 3분기부터는 중국 경기 전체가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여름부터 주가가 살아날 것이다. 주가는 선반영하죠. 예. 그러면 한 봄부터 살아날 것이다. 예, 벚꽃 필 때쯤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괜찮은 주가 흐름을 요새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상장된 것 자체들이 수급이 들어오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니오라던가 샤오펑이라던가 리오토라던가 그래도 최근에 최저점을 한번 찍고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한번 탄력을 받고 원상복구로 돌아가지 않을까,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오를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만의 관점에서는 이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거를 고르려고 해요. 제일 저평가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추가로 시장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려면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와줘야 이 전기차 섹터가 좋아질까요? 저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끝나는 호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나 좀 좌절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가 2년 넘게 절망했던 그거를 한 방에 날려줄 엔데믹이라는 슈퍼스타가 올 수 있다. 저는 엔데믹이 되는 순간부터 인플레가 꺾인다라 봐요. 그동안 지금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특히 지금 미국 서부 쪽이 임금이라던가 노동자를 못 구하는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민자를 못 구해서 그래요. 이제 항구 쪽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 또는 이제 그 기사들 대부분 이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고 실제로 넘어가서 일하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종의 인력 공급난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엔데믹이 되는 순간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이민자들이 와서 채워주기가 쉬워지니까 저렴한 노동자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는 물류난이 해결이 될 거고, 물류난이 해결이 되면은 물류 비용이 떨어지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그동안 올려놨는데 갑자기 물류비가 떨어지니까 마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작년에 내내 말했던 것 중에 하나 보복 소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작년에 잠깐 오다가 안 끝났네 이러면서 다시 쑥 들어갔거든요. 다시 나온다라 봐요. 그럼 보복 소비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돈을 쓰는 게 뭐냐면 여행이죠. 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교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 봐요. 자동차. 코로나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 네. 많이 안에 있고 뭐 여행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행을 가는 시즌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여행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다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차가 새로 바뀌었을 때 여행 간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교체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라던가 이런 주식들도 이제 마찬가지라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주들을 되게 좋게 봅니다. 여기에 마침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3분기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딱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완성차든 전기차든 다 괜찮을 건데 여기서 하나 변수가 뭐냐면 고유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2010년에 자동차 사러 갔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니까 연비를 따지기 시작해요. 차값이 1,000만 원 더 비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전기차로 넘어가는 수요가 엄청나겠다. 어차피 내연기관 종료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나오고 내년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수요들이 안 그래도 폭발적인데 땡기는 수요들이 더 나오면서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는 보조금이 중요하잖아요. 보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주가가. 보조금 예.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보조금이 이제 올 말이잖아요. 네네. 반도체 공급난이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지금 주문했을 때 언제 나옵니까가 중요한데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주문해도 연말에 나온다, 연초에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선주문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경기가 침체돼 있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엔데믹에다가 이제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반도체 공급난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한 4월, 5월 됐는데 됩니다. 연말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주문이 갑자기 폭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얼마나 그 월별 자동차 주문이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 예. 중국 전기차 쪽을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전기차를 되게 좋게 보기 말을 한 것 같아요. 참고로 테슬라 플러스 원일 때. 테슬라 플러스 원일 때. 네. 왜냐하면 너무 몰빵하면 안 돼요. 이런 쪽 업종은. 그래서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네. 전기차 사업 비중이 높을 것. 사업 비중이 높을 것. 전기차만 순수 전기차만 제조하는 회사. 이랬을 때 투자자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완성차랑 엮여 있으면 안 돼요. 완성차라는 거는 1차 벤더, 2차 벤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차 벤더랑 2차 벤더의 가족들을 많이 날려야 됩니다. 숙청을 시켜야 돼요. 현대차. 그쵸.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그렇고 네. 수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은 그걸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어요. 수소차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벤더들은 수소차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전기차로 새롭게 증설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봤을 때 수소차는 공급 쪽에서 원하는 방식인 거고 투자자라던가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훨씬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PSR이 낮을 것. PSR이 낮을 예. 것. 보통 펄을 많이 보잖아요. 펄은 안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PER이 의미가 크게 없는 게 테슬라가 작년 2020년 PER이 1,400이 넘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올해 보니까 148배인가요?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이 떨어졌죠. 그냥 굉장히 고성장하는 상태에서는 이 PER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 보는 거고 대부분이 또 적자 기업이에요. 그럼 적자인 상태에서 PER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랬을 때는 차라리 PSR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ROE를 좀 보고 싶기도 한데 ROE. 자본 자체도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 늘리기 때문에 ROE도 좀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매출밖에 없다. 그럼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하나를 더 하자고 하면은 무형의 요소를 놓자면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예. 얼마나 이게 그 현지 사람들한테 브랜드가 먹히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요 제가 생각할 때 내연차와 조금 다르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성능의 구분이 없을 거예요. 뭐 테슬라든 뭐든 거의 다 똑같은 수준은 나오는데 사람들이 느꼈을 때 전기차가 갖고 싶어가 아니라 테슬라를 갖고 싶어. 그런 브랜드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 말씀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주식이 저평가돼 있나요? 제가 조사해봤을 때는 네. 니오가 8배예요. 니오 8배. 샤오펑 16배. PSR 기준이죠? 네, PSR 기준이고요. 네, PSR 기준으로. 네, 그리고 비아디가 4배. 네. 리오토가 9배. 상하이 자동차가 0.3배. 0.3배요. 아무래도 완성차는 뚝 떨어지죠. 네, 그만큼 완성차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아마 이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단순하게 저평가를 본다면 비아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비아디 자체는 또 순수 전기차만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배터리도 예.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니오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니오. 시장 점유율을 생각했을 때는 상하이 자동차가 무시할 수 있는 점유율이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상하이 자동차. 예. 아무래도 네. 제가 괜찮게 보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에서 상하이랑 인도에서 타타. 이 두 회사가 그래도 전기차 점유율이 그 자국에서 1위들입니다. 1위 점유율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너무 순수 전기차에 내가 투자한다라는 관점만 보다가 너무 핵심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오 플러스 상하이 자동차 예. 이렇게 두 개. 예. 그러면 전기차 완성차 말고 예. 다른 업종으로도 전기차 섹터를 볼 만한 것들이 있나요? 있죠. 이제 배터리도 봐야 돼요. 배터리.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배터리 교체를 하잖아요. 그쵸. 중국 전기차들. 예, 가장 문제는 충전인데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충전이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걸린다 이거죠. 그럼 이 30분 동안 이 사람을 즐기게 할 거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줘서 기다리게 하냐가 이제 차지 포인트의 기술인 거고, 아니면 이거를 교체를 해서 빠르게 순환을 시키는 방식을 할 거냐가 이제 중국 전기차들의 모델인데, 니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277초 걸린대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이내로 걸립니다. 근데 닝더스 다이 같은 경우는 에보고란 브랜드를 출시했더니 교체 시간이 1분 걸립니다. 걔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F1 그 타이어 갈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로 무슨 뭐 터널처럼 돼 있어요. 네. 여기 탕 들어가면은 뭐 따르는 건지 제가 봤을 자동으로? 때는 자동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데. 그냥 저도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그러니까 차는 사고 네. 배터리는 구독을 하고 네네. 약간 그런 모델. 네. 결국 그렇게 가게 되면 차량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전기차 2천만 원을 사세요. 샀는데 배터리는 별도예요. 배터리는 다달이 20만 원씩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프 렌트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방식이 또 중국에서는 또 잘 맞아요. 네. 네, 테슬라는 이거 했다가 포기했잖아요. 예. 네. 중국에서는 이 방식이 좀 더 낫다. 맞죠. 왜냐면 15억 인구가 네. 동부 인구의 인구 밀도에도 어마어마한데 그 인구가 30분씩 줄 서서 기다리는 생각하면은 도로를 메울 겁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도저히 안 따라주니까 차라리 교체하는 방식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충전하고 나면 한번 이제 충전 거리가 길어진다라 그러면 이쪽 사업은 다 하장될 수도 있겠죠. 또 차지 포인트 방식이 매력적이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투 트랙으로 보고 있어요. 서양 계열은 차지 포인트 계열, 동양 계열은 교체 계열. 이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쪽도 이 교체하는 걸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네, 테슬라 방식도 하고 중국 방식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어디가 이제 딱 그 주도권을 질지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겠네요. 예.